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의장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이번에 좀 드릴까 합니다. 저도 사실 그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광양제철소에 있다가 포항제철소에 있다가 저도 서울의 본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도 왜 소위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닭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은 그때 당시에도 몰랐고 또 그때는 강남에 그냥 도곡동에 그때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면을 지금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인, 지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이제 그냥 고향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까 하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방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건이 지방에는 서울보다 더 좀 심했었습니다. 부산인데 저희가 여기 있는 곳은 부산에는 지금도 마린시티 여기가 좀 그렇는데 대부분이라는 90%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 시행사 측에 있는 관리업체 측에서 지금 맡아서, 관리도 지금 엉망이고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일어난 것이 부산시의 첫 사례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가 몇 군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방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이게 합리주의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회사 생활할 때는 또 회사 나름대로 그렇게 또 살아왔었고. 근데 여기 와서 지내보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안 쓰려고 했습니다. 제 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랬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3년간에 걸쳐서 거의 제 일을 못 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총대 매신 분은 그럴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측에 있는 관리업체 측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법무법인도 다 있었고, 이 한두 건 사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른 단지나 상가 같은 데도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공대 출신인데다가 법에 대해서도 문의했었고, 한마디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다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변호사한테 물론 찾아갔는데 변호사님들도 잘 아는 상황이 없었고, 주변에 물론 제 주변에 지인한테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위 비상대책위원이라고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냥 진행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한테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도 벌금을 맞게 됐고 다시 그걸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리고
관리단 집회담 이러면서 소송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민형사상 부분에. 그래서 제가 공대 출신이지만은 이 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처음으로 저도 이런 부분까지 겪어보니까 깡패들도 있고 막 별짓 하여튼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이런 부분.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3년을 제가 거의 그 전에는 제 일에 너무 업무에 바빠가지고 굉장히 내 일하는 곳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 했었습니다. 뭐 회사 생활도 그랬었고, 지금 할 때도. 근데 이 3년간은 제 업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업에 있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인데 굉장히 미안하죠. 학부모님들한테나 이런 부분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모든 청산되고 앉아 제 업에 충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그러면서 제가 터득했던 거는 뭐냐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하나는 제가 원래 좀 간직하고는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법도 공부하게 되고 법은 뭐 방통대를 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통신대학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1학년 과정, 1, 2, 3, 4학년 과정까지 다 배워졌습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4학년보다 필요 없는 거는 그냥 1학년 거나 애는 거는 그냥 빼고 배우고 또 실무적으로 소송해야 할 부분에 변호사하고 소송해야 될 부분에 또 일일이 다 직접적인 소송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습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렇게 닥쳐오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길게 이야기를 먼저 드렸죠. 길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뭐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 지금 자문 변호사님은 상당히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이런데 대부분 또 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본인이 뭘 많이 안다고 그렇죠.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곤조곤 설명도 잘 해주시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이제 거기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거치면서 저는 그 기준은 가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이 인성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송건이든 뭐든 있을 때는 그분한테 좀 맡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단은 이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대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 변호사가 하셔야 될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좋은 분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시니까 몇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울에 계신 분한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관리지위 부존재 소송 부분 예전에 좀 말씀했던 거 요거 전체 학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관리지위 부존재 소송이라서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이게 관리업체가 데려와서 그 사람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관리인이 거기 있는 뭐 관리소장인데 있는 사람들이 관리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차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관리인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그래서 관리인지 부존재 소송을 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직접 소송을 좀 많이 했었고 했는데 패소합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첫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어쨌든 절차가 좀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았다.
그게 한 어느 정도 맞지 않은 부분이 뭐 한 90%가 맞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한 60, 70%는 맞고 한 30%가 잘못됐다고 한들 건물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임시 관리인으로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인 지위 부존재 소송은 되도록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패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방식 말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인을 해임을 하는 부분에서 임시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임시관리인을 해임하는 걸로. 그 해임 사유는 여러분들 거기 보면 관리인이 되면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를 잘 했어야 되고 경제적 효율성도 잘 이렇게 지금 관리비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자보수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인 해임이 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관리단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앉아 결의서를 받는 상황 그리고 또 위임장을 받아서 좀 결의를 받거나 아니면 참석을 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경우에 위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위임장을 대리인이 소유자 대신에 대리인이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찬성 반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복사본이라든지 사진 이런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던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집합건물법이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복사본이라든지 사진 자체가 위조나 변제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에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만 그 다툼에서 좀 더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원본으로 반드시 위임장을 써가 줘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하고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냐면 감사이사를 선출하는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이사 선출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번에 관리단 집회를 처음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행사나 관리업체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뭐 임시규약 만드는 거 일단 빼고요. 집회를 하면서 4분의 3 안 넘어도 됩니다. 과반이 넘고 나면 그냥 임시관리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인을 만들고 관리위원회 선출을 해서 임시관리규약을 만들 때 거기다가 뭐냐면 감사이사에 대해 선출 비율을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가라든지 여러분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해 주십시오. 그것도 근데 그 기본적인 거는 홀수에 맞춰서 해야 되죠. 감사 1명 또는 3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고. 왜냐하면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것도 다수결의 또 그 분들하고도 또 의견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짝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회도 지금 홀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3명, 5명, 7명, 9명 그래야 과반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은 좀 명심하시고 홀수차로 이렇게 뽑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상가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럼 그래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 같은 게 2명인데 초창기 지금은 다음에는 저희가 규약을 좀 바꿔서 1명으로 좀 할까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좀 할 생각입니다. 위원들도 좀 줄일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좀 지금 현재는 9명, 뭐, 이렇게 많이 와도 상관이 9명인데, 좀 더 줄여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아주 효율이 잘 들어가고,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저희는 그 9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음에는 그렇게, 규약을 좀 바꾸어서 좀 줄이려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비상대책위원회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몇 명이 적절한지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따라가지고 민주적 절차에서 과반이 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죠. 저희처럼 상가가 완전히 안정화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여러분들 규약을 조금씩 바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규약은 임시규약이거든요.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그 임시규약이기 때문에 임시규약을 맞추고 초창기에는 그런 거죠. 초창기에 처음에는 그런 겁니다. 관리단이 설정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있죠. 좀 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안정화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홀수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상가에 맞춰서 관리규약, 임시관리규약에다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위원회가 관리인을 감독한다고 해서 관리인이 잘 안 한다고 하던데요. 뭐 이런 말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공동주택법에 있는 관리인은 누구죠? 그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인은? 예,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관리소장입니다. 그 사람은 월급을 받고 하는 거죠. 관리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 건데, 그만큼 본인이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책임이 무겁게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말하는 관리소장 그런 게 아니고, 관리인은 어떻게 보면 웬만하면 있죠. 외부의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구분 소유자분들 중에서 관리인을 하십시오. 소유자분들 여러분들 관리인을 하시고 관리위원회 같이 하셔가지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하는 역할은 그냥 입점주분들이 지금 현재 편리하게 나아가고 있어. 그 건물 관리 보존을 위해서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 입점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소유자분들 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임대만 해주고 이런 분들은 또 현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든 간에 선출을 할 때 웬만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입점에 있는 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가장 건물의 효율성에서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 상식이라고 여러분들 봅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 중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죠. 자기 업이 바빠가. 그런 분들 빼고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중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소유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들어가시고요. 근데 기본 베이스는 입점주 분들 중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회를 좀 선출하도록 하는데, 관리인은 제가 말씀드릴 건 관리인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관리인은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건물 보존 관리를 하는 사람은 관리소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똑똑한 사람을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리소장을 똑똑한 사람 두고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적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 관리소장이 그 법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런 거는 저렇게 해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절차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따라서 해주면 되고, 관리소장이 만약에 그런 걸 잘 모르면 관리업체를 통해서 다른 소장으로 교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게 법을 조금 알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법과는 집합건물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집합건물은 좀 더 포용적으로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관리인이 뭐 잘 안 한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대척점에 서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같은 구분 소유자 분들 중에 사시라고 그래서 같이 공조해야 되는 거고 건물 전체가 잘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가지고 같이 관리위원회를 할 때 같이 모여서 가지고 의논을 나누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어떤 건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소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건물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면 소장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면 교체를 하셔야 되고,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죠. 여러분들, 소장이 그런 걸 잘 모른다라고 해서 소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소장이 잘 안다,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좀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소장이 예를 들어 잘 모르면 위원회나 관리인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고, 그 관리 업체 측에 있는 직원분들이, 소장이 내는 분들이 잘 일을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소장님을 좋은 분을, 그리고 또 인성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관리업체 측에서 서로 오시려고 합니다.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해서 그거 막 널려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다른 분들 말하는 겁니다. 널려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계시니까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리소장님은 언제든지 관리업체를 통해서 교체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웬만하면 좋은 분하고 교체하고 같이면 평생 가시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처럼이 계속 나네. 그래서 관리인이 잘 안 한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관리인이 너무 무성의하게 방향도 안 잡아주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자기 업이 바빠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한 명만 있어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 의장이 되시든 뭐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든 관리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계신 분들은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자기 영업점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공용 부분 너무 침해해가지고 막 하면서 타이틀은 위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무가내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죠. 특히 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관리는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냐면 기존 관리인이 만든 규약에 새로운 관리는 부동산 전문업체의 전문 법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했고 규약 서명에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관리업체는 부동산 전문업 법인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있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돼. 이게 좀 불공정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집합건물법상에서도 제24조의 관리인의 선임인데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기나 해임이 되는 겁니다. 집회에서 아니면 규약에서 관리위원회 결의로 선임 해임도 유효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결의 취소의소인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소집 절차나 결임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제42조의 2가 있으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법령 또는 규약이 위배되는 규약 자체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상위법이거든요. 법령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규약 자체가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 나중에 법이나 이런 거 배워보시면 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효율과 효율,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의, 이제 이렇게 지금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원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쟁을 좀 되도록이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없애면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좀 법에서는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잃으면 그걸 불공정이라는 거죠. 계신 분이 그 서울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그 이야기 했죠. 그렇죠. 규약으로 부동산 전문법 그거는 거기 계신 소유자분들이나 임차인들한테 현저하게 이익이나 비용의 균형을 잃은 거죠.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계약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정의도 여러분들 알 겁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목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권, 노동의 대가라든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기속하게 하는 것과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상위법을 쭉쭉 올라가 보시다 보면 상위법에 일단 위반이 되는데 그 상위법에 있는 그 근본적 법률에 있는 그 철학이 그 가치가 뭐냐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의 조건으로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율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의상으로도 그 관리업 그 부동산에 계신 부동산 뭐 법인이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재산권 노동이 대가법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렇게 기속하도록 하는 건데 이거 뭐 본인들이 기속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체 건물 관리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인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틀러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이거는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무효사유로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한 귀로 듣고 있죠. 그냥 제가 여전해도 말해 깨어있는 바보가 되시라 하시죠. 그러니까 증거를 자꾸 마련해 나시라는 거죠. 녹음을 하시고 그런 말하면 막 대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서 딱 수집하셔가지고 좋은 변호사 만나셔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셔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경우는 도움을 드리는데 이제는 완전히 안정화돼서 제 해야 될 거, 제 가족들한테 좀 집중해야 되고 제 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데 모아서 어떨 때는 한데 모아서 그냥 필요한 경우에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좋은 질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저는 이제 과거에 3년간에 참 많은 희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많은 희생. 그런데 그 희생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3년간에 걸쳐서 너무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뭐가 분쟁이 발생하거나 뭐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미리 다 경험을 했었고 제가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되고 이제 제 일에만 이제 집중해서 하고 조금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인간미 넘치고 좋은 분들 그분한테 가시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변호사님한테 너무 깎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분들의 또 이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인간미나 이런 부분을 좀 보시라니까요. 그런 부분 소통이 잘 되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단 집회를 끝나고 나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시면 있죠. 다른 쪽에 그런 데 쪽에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비 뭐 이런 부분 말고 너무 과도해도 안 되면 적정선에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주시면 되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 관리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관리업체가 하는 그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완전 부풀렸거든. 금액도 그렇고 자기들 지금 거기 계신 지금 대부분에 그렇지 않는가요? 그 임금이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이 있는데 마음대로 책장을 올리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금도 이렇게 적정한 선에 들어가면서 또 정말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계약금 같은 게 각종 계약금, 용역 계약금 같은 경우도 투명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업체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풀려가지고 뒷돈 받고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정말 관리비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잡수입들도 이제 많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 수익 부분도 있고 주차도 저희가 마음대로 되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게 굉장히 아껴가면서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시간에 100원입니다. 100원. 주차비는. 그 정도로 굉장히 저희가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도 우리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차후에 이제 그 서울에 계신 분은 이제 일단 관리단 부분부터 이제 조직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 일단 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다라고 하는 거 하자 보수도 안 되고 뭐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점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건물도 엉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정말 깨끗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희생이라기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해보시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제 어떤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지만 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뺏기기 싫었던 부분은 사실이었는데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거쳐가야 될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3년은 내가 반드시 저런 어떤 사람들 악의적으로 전체 사람들한테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묵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먼저 공격도 많이 했고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전기 같은 경우도 막 끊어버리고 이런 부분도 많았고 피눈물 나는 사람도 참 많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는 타협을 해오고 이런 경우에 있어도 제가 과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과연 제 자식들한테는 어땠을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좀 진실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서울에 계신 분은 아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공대 출신이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좀 그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배우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공동체가 상당히 좋아지시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해내 보십시오. 제가 그 읽었던 책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한 책이 있었는데 그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나면 그리고 털털 털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어떻겠나. 이왕 이제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빼들었으면 하셔야죠 마무리를.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3, 4년간 잃었던 것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족들한테도 끙끙대면서 말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그 자식들한테도 참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대부분은 이제 그걸 희생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피해를 당하니까 제 업이나 뭐 여러 가지 돈 부분도 제가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헤쳐가야 될 부분이고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액땜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업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악랄한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많이 가자보수나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 돼. 대부분이 그렇다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참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회도 그런 별로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 국회의원들 저희도 많이 찾아갔고요. 그랬었습니다. 본인들 바쁘시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진 한번 딱 찍고 말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누구가 뭐 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잘해줄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잘해준다 뭐 전혀 아닙니다. 정관 출신의 판사들이면 잘해 그것도 아닙니다. 정관 출신 판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관 출신이든 그렇다고 정관 출신이 아니면 좋다 이런 게 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관 출신이든 정관 출신이 아니든 소통이 잘 되고 인간미 넘치는 분한테 가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리고 뭐 눈이 빽이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진실을 위해서 바로 서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직 그 경제적인 부분도 효율성도 생각하시더라도 남한테 대가는 드릴 건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상당히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은 일찍 좀 식사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무튼 서울에 계신 분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 업에 앉아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제가 봐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앉아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힘든 상황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고 공동체가 밝아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집합 건물에 이 문제 있는 것들 시행사 측이나 이 관리업체 측의 그 어떤 효율적인 거 정의가 이거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앞장서셔가지고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차후에 여러분들 건물이 잘 되실 거고 전체가 그리고 오히려 그 직원들도 관리업체 직원들도 오히려 복리후생도 더 잘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투명하게 되면. 지금은 엉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몇몇 거기에 있는 뭐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소장인데 뭐 그 법인들 그 사람이 돈 빼먹기 위해서 하자보잖아요. 좀 고짓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예가 된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많이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재산권이고 전체를 위해서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이 맥이 빠질 때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절에 가시든 가끔은 아니면 교회나 성당에 가시든지 기도를 하시고 차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한테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성당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절에든 뭐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늘 이렇게 앞장서시고 가시는 분들을 볼 때 측은한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늘 필요한 경우에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상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힘을 내어주시고 공동체가 좀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정의롭게 잘 이루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잘 되시길 늘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